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는데 시장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상황이 대상승장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매트 호건은 워싱턴에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정치적 바람이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다면 월스트리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이라고 트윗을 올리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수익인 2조 7,500억 원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1분기 수익인 3조 9천억 원의 수익을 비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정점에 있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미국 국회의 상원을 흔들기 위한 암호화폐의 현금 중심 캠페인이 개동자를 확보하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들은 FTX와 같은 사건을 겪으며 암호화폐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막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로비를 등에 업고 전혀 이 시장과 연관이 없던 의원들이 암호화폐 추종자로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국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인데 원래 미국은 양당주의가 굉장히 심해서 공화당이 찬성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이 찬성하면 공화당이 반대하는 굉장히 양극화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의 법안을 살펴보면 이상한 동지들이 있었다. 진보적인 민주당원과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로비와 기부금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간부회가 있고 2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민주당원으로 이루어진 4명의 공동의장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 미국 국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로비를 등에 업고 지금 어떤 법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점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더리움 ETF 같은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SAB 121이라는 법안을 시행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월스트리트의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약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은행에 100억 원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되면 은행은 이를 보증하기 위해 100억 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2배가 오르면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 은행도 2배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터무니없는 이유는 다른 자산 클래스에 대한 수탁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라로 진행을 시켰다는 점이고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를 받은 미국 회계감사원이 이 문제를 공식 절차로 선언하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손을 잡고 이 SAB 121 폐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원래 민주당은 SEC를 지지하고 암호화폐에 원래는 반대해온 세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결코 테더가 골드만삭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은행들이 손발이 묶여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동안 암호화폐 기반 스타트업들이 돈을 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로비가 너무나 강력해 일부 민주당원들은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마저 괜찮다고 느끼고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 워싱턴 사이에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은 엄청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진전이 암호화폐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 재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코인 민심은 미국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양당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를 공식 대선 후원금으로 받아들이고 암호화폐 군대를 만들자면서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자 민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코인베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5명 중 1명이 암호화폐 소유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가 대선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 현재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보다 4% 우세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를 놓친다면 대통령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승인된 이더리움 ETF도 원래 상장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트럼프가 암호화폐 군대를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자 갑자기 SEC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블룸버그 ETF 전문가인 제임스 세이파르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 승인을 바이든이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2일 백악관에서는 FIT 21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법안에 대하여 본래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갑자기 행정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의회와 협력을 원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요즘 급한 소식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시장 관점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핵심 분석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FIT 21이 어떤 법이냐면, 기존의 SEC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면서 많은 코인들을 못살게 굴면서 여러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코인 관할을 CFTC 상품거래위원회로 할 것인지 SEC 증권거래위원회로 할 것인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탈중앙화된 코인은 CFTC, 중앙화된 코인은 SEC로 관할이 나뉘게 되는데, 법적 규제와 CFTC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요일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다음으로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과정을 보면 공화당 의원 211명 중에 208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204명 중에 71명의 찬성표를 얻어 279대 136으로 압도적 표차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안이 거절될 확률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하여 친암호화폐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도 암호화폐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존재하며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위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신시아 루미스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지지 세력을 구축하면서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에도 SEC의 ETF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친암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을 앞당기는 두 가지의 큰 촉매는 바로 대선의 표심, 그리고 국회를 움직이는 막대한 월스트리트의 돈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캠프의 선거 자금 모금액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2,624억 원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16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서 정치 후원 자금으로 모은 금액이 무려 1,160억 원입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슈퍼 PAC 지출로 2024년 선거 게임을 시작한다. 슈퍼 PAC란 특정 정치 후보나 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이 슈퍼 PAC에서 쟁쟁한 크립토 거물들이 참여해 미국 정치판에 암호화폐 로비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암호화폐 로비 자금으로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가릴 거 없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국회와 대통령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이렇게 단합되고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본 적이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틈새 시장에서 점점 거대해지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에 대상승장이 올 것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경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없고 시장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록이 발표되었는데, 물가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고 미국 경제 상승률이 1분기에 둔화되는 등 시장에 다소 좋지 않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정책에 의해서 코인 시장이 좌지우지 될 만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도 당장 ETF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이 바로 랠리를 하기보다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중앙은행 역사를 보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들은 시장을 압박하는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 재선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압박해 긴축 정책을 제한하고 경기 부양을 해서 표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시행된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바이백 정책이라거나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과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들이 모두 결과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풀게 되고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이든 재선을 위한 정치적 영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결국의 핵심은 지금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거시적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통화 공급량의 상승은 자산 시장과 더불어 특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상승 촉매제입니다. 세계 G2 경제국가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88조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기사인데,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산 시장에 상승 압력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중국의 화폐 공급량 변화를 보면 갈수록 많은 위안화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 부양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세계 1위,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의 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견해에 따르면 최근 엔화 약세를 둘러싼 중앙은행 간의 문제가 엄청난 화폐 인쇄를 일으킬 것이며, 돈 인쇄가 많아지는 환경이란 곧 경제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빠르면 7월 또는 9월부터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밝혔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므로 비트코인에는 상승 압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거시경제적 환경이 코인 시장을 대상승장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증권 신고서가 이르면 6월에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지 30분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 광고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인한 매수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의 스테이킹 기능을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ETF의 스테이킹을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스탠스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객 유치 경쟁은 결국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격에 긍정적이라 생각되고, 이더리움 가면 당연히 알트코인 상승장은 따라온다는 것이고, 이 모든 호재들이 앞으로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멱살을 잡고 상승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음으로 언급되는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ETF도 아직 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솔라나 ETF가 당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런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드를 보면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벌써 4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토큰화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상승 촉매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24시간 연중 무휴의 빠른 환전을 위하여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막대한 USDC 보유자 증가로 코인 투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코인 시장에 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큰화 시장 규모는 전망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토큰화 시장의 성장은 곧 모든 측면에서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성장시킵니다. 정리하면 미국 정치권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친암호화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월스트리트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코인 시장을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올려놓을 것이라는 점이며 거시경제적 유동성 증가와 토큰화를 통한 금융 시스템 개편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본 유입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저는 올해 남은 분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장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점은 미래에 돌아봤을 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저점일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코인에 관심 있을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비트 거래량만 봐도 2022년에 코인들 폭락하던 이때랑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현 시점이 저점인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부분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올려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시황과 엄선된 핵심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